이계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주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의 목소리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려서 지금 방송 중에 제 머리에는 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에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에 갔다 온 신부들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송기인 신부라는 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튀어나와서 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송기인 신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멘토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을 소개해서 노무현 때 국가 과거사위원장이라는 장관을 지내고, 또 그때 같이 노무현 밑에서 일했던 그 문재인 밑에서 또 한몫을 했던 그런 세 명의 좌파 대통령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천지남하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2000년 그 초반인가요? 2000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호남에다 제주도 땅을 사가지고, 그때는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 낼 수가 없으니까 피정의 집으로 등기를 내가지고 그걸 숙박업소로 돈을 벌다가 요새 문다혜한테, 문재인 딸 문다혜한테 3억 8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팔았으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시가가 10억 나가는 걸 3억 8천에 팔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여론화돼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는 걸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10억짜리를 3억 8천에 산 그 문 대통령 그 딸, 그 문다혜가 언론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 형태를 보라. 웃음이 나온다. MBC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또 뭐라 했냐. 그들에게 누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하필이면 나한테 맞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죄를 져도 돌을 맞으면 안 되는 대통령 딸인데 돌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인데, 더 이상 안 참을 겁니다. 더 이상 지가 안 참을 없어요. 그냥 오죽하면 화가 나서, 여러분 잘 아는 최순실이라고 따님인 그 정유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지 않겠다고? 내가 안 참으면 어떨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정유라는 그래도 아시안 게임이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아시안 금메달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장을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 짓이냐? 문재인이 짓입니까? 그래도 그 딸은 바로 자기가 3억 8천 돈이 어디서 나서 샀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걸 바로 문제 삼으니까 송기인이가 왜 그 땅을 10억짜리 3억 8천에 받았느냐?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문재인 홍보비서실 탁현민이라는 인간이 뭐라 그랬느냐?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뜯겠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집단이 바로 문재인 집단이고 송기인 집단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그 송기인은 별장을 그 수원여고에서 천지남을 성지라고 속여서 국민들의 돈을 받듯 별장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피정의 집이라고 속여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숙박업소로 돈을 벌다가, 숙박업소였는지 문재인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문다혜한테 10억짜리를 3억 8천에 팔았다. 이해가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송기인이가 어떤 사람이야? 좀 전에 얘기했죠. 새 대통령 멘토를 했다. 그 송기인과 함세웅은 해방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개의 좌편향된 집단인데, 하나는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남미 지금 해방신학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죠. 이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에 하고 있는 예수회. 이 두 개는 세계를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죠. 이 집단을 중에서 지금 송기인하고 함세웅이가 들어있는 집단이 해방신학입니다. 그 해방신학의 주장이 뭐냐? 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의 주장은 해방은 노동자 동민이 피해 기급이 바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공산혁명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노동자, 농민, 도시민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산혁명 하겠다는 인간이 해방신학이고, 해방신학의 핵심 인사가 바로 송기인하고 함세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신부는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건 뭐 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그 가톨릭 교회에서 2442항에 바로 어떤 사회의 그런 권력 구조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법 285조 3항에도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이나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회법 287조 2항에도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법을 완전히 송기인이나 함세웅은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교회법을 무시하면 그 신부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거기다 바로 헌법,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는 종교의자를 가진다. 2항에는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기인 같은 인간은 신부가 아니라 교회법도 우리나라 헌법도 어기는 완전히 바로 공산혁명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기인은 바로 교황, 보수 교황을 욕했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은 남미의 독재국 등 핍박에 항거하는 민주화 인사들, 딴 말로 얘기하면 남미의 해방신학 얘기입니다. 민중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응답하기보다 평화라는 고만을 되뇌면서 카톨릭의 현실에 맞지 않게 바꾸기 위한 제2의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퇴색시켜 카톨릭을 보수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황까지 바오로 2세 보수교황까지 내려친 인간이 누구냐면 송기인이다. 이건 인간이 아니죠. 교회법이고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교황까지 내려쳤습니다. 이게 바로 송기인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권사재단은 남미 해방신학을 하는 자들로서 그 추종자가 송기인, 함세웅 같은 정의권사재단, 그 다음에 서강대학 그 공산혁명의 주동 세력인 서강대학 예수회, 이 두 파가 있는데 지금 송기인이가 지금 땅 얘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기인이가 그 별장으로 처음에는 피정의 집으로 산 땅이 105평입니다. 굉장히 105평이 넓은 땅입니다. 여기다가니 103평의 건물을 올렸답니다. 103평이면 꽤 큰 건물입니다. 여기다 처음에는 이것을 피정의 집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영업을 했습니다. 별장으로 영업을 하다가 바로 문재인 땅에 3억 8천에 팔았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 땅을 제주교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거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제주교구에서 피정의 집을 어떻게 함세웅이한테 피정의를 인가를 내주고 함세웅이가 송기인이가 내주고 송기인이가 그것을 다시 숙박업소로 바꿔가지고 자기 땅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문재인 딸한테 어떻게 팔았나. 이게 아리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신부가 아니죠. 돈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송기인이가 노무현 대통령 때 과거사업위원장 했습니다. 장관님.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때 재산 공개할 때 얼마가 나왔냐면 2억 7천만 원이 돈이 나왔습니다. 돈이 2억 7천만 원 재산이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든 신부가 땅을 가지고 2억 7천만 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송기인 신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땅은 전부 조국의 땅이다. 조국에 내 명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조국이를 끝까지 그렇게 섬기고 도와줬다. 이거 내가 조국이를 왜 그렇게 송기인이가 섬기나 그랬더니 바로 그 땅을 다 자기 명으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놈이 조국입니다. 이런 조국을 따르는 인간들, 이건 바로 세상에 천벌을 맞을 인간들 아닙니까? 이런 놈이 어디서 신부한테 자기 땅을 맡겨서 감춰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놈이 지금 3년 징역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국회의원을 헤쳐먹고 있습니다. 이게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이 46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통장은 누구 거냐 그랬더니 이게 시민단체 거다. 좌익 시민단체 거다. 자기는 자동차하고 140만 원이니까 통장에 드는 것밖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그런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105평에다 103평짜리 숙박업소를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이 인간들. 이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송기인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봤느냐, 그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배고픔에서 5천년가량에서 때를 비켜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송기인은 박정희를 뭐라고 그랬느냐, 도덕적으로 매우 형편없다는 사실, 처음에는 전체를 모르고 한 가지만 하는 외골수, 성격 독특한 독재자다. 도덕적으로 매우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군 시절 그의 머릿속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순천 반란 사건 때는 동료를 고발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하는 인간이 송기인입니다. 이 거짓말쟁이 송기인한테 멘토를 받은 문재인이가 거짓말쟁이가 됐고, 여러분 잘 아는 노무현이가 거짓말쟁이가 됐고, 문재인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사회에서 무질서하고 부패해서 혁명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5.16을 일으키기 전에 이 두 차례나 쿠데타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지. 전부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유일한 것만 했어도 국민의 차원만 했어. 유신치 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살아갈 만한 사회가 아니었어. 겪어보았지만 숨소코게 못 썼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한 것은 뭐냐면 경제를 자꾸 발목 잡으니까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바람에 바로 한국이 세계적인 한강이익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한강의 배고픔을 면해준 그 박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가 가능했다. 이 말에 박정희 아니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할 수 없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정권이 바로 박정희 덮은 제2공화국이야. 전부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피는 히틀러의 암살 음모를 꾸미다 살해당했다. 당시 송신부 주변 본회포를 본따 박정희를 죽이려고 생각한 송직자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직자가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그랬더니 안정구도 죽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정구 죽였어. 안충석이라는 신부가 바로 안정구 죽인 육철포로 윤 대통령을 쏴 죽이겠다고 광화문 서울시청 앞 집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누구냐면 송기인이다. 이게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게 송기인이 법칙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허용되나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허용되지는 않지만 무기는 돼야 돼.
더 많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막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미 그렇게 말했어.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건 묵인돼야 된다고. 이게 신부입니까? 인간입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나? 아마 문재인이 아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송진이가.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켜줄 적임자야. 한국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사드 문제 평양에서 서울 공격하면 김천에서 사드를 쐈다 해도 막을 수 없어. 미국 전문가도 막을 수 없다고 했잖아. 전시 작전도 가져와야 해. 일본군 위안 문제는 그렇고 문재인은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야. 중국 가서 뭐 삼불 도약으로 국가안보, 외교안보 팔아먹고 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한테 구의구합으로 우리 안보 팔아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적임자랍니다. 대한민국. 나라 팔아먹는 게 적임자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시켜줄 적임자다. 한국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전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재인에 대해 칭찬을 했는데 문재인이 지금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문 대통령과 인연이 너무 많다. 꼭 지켜본 문재인은 원래 권력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계속 정치하라고 했는데 속으로 좀 미안했지. 문재인이가 정치 없으면 촛불복동 이렇게 갖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대통령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송진이라는 인간이 바로 왜 좌익 대통령 멘토가 됐는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대학에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사로 파견된 게 함성이가 파견됐습니다. 함성이가 바로 임시이사 7명 중에 5명을 장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뺏었느냐면 세종호텔을 완전히 뺐다시피 해가지고 세종호텔에서 송진과 함성이 특지를 사용하면서 하루에 20만 원짜리, 그게 바로 2005년 얘기입니다. 20만 원짜리 위스키에다 15만 원짜리 밥 먹고 3개월 동안에 세종 1년이면 수백억의 흑자냈던 세종호텔이 바로 적자로 변화시켜서 완전히 망치게 만든 인간이 누구냐면 송진하고 함성이었다. 지금 문다혜가 3억 8천에 샀다는 바로 제주도의 송진이 별장 얘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송진 신부가 제주교구 명으로 되어 있는 피정의 집을 어떻게 자기 명으로 바꿔서 숙박업소로 바꿔서 돈 벌다가 10억짜리를 3억 8천에 문다혜한테 팔았나. 여기에 바로 문재인과 송다혜와 송진 신부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가.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천주교냐는 분통이 터집니다. 신부란 인간이 피정을 숙박업소로 바꿔서 돈 벌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팔아먹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정말 국부적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갖은 바로 모략 운동을 하면서 문재인은 바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신부란 인간이 바로 이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를 위해서 살인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천주교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송기인 같은 신부, 이런 신부가 바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천주교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노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서 천주교를 바로 잡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헌금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귀에 자꾸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오늘 긴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송기니가 바로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믿던 송기니가 이런 속으로는 썩고 병들고 살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